안녕하세요. 시플플에서 절대 쓰지 마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도 new와 delete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오늘 영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로우 포인터인 new와 delete는요. 이미 저승사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new와 delete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됐는데요. 그러면 왜 new와 delete를 쓰면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요. 메모리 누수의 위험 때문입니다. 메모리를 개발자가 직접 관리하는 순간 개발자가 실수할 여지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요. 꼭 개발자가 실수하지 않더라도요. 조건문이나 리턴문 앞에서 빠진다든지 예외가 터지게 되면 누수는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외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는데요. 트라이 블록 내부에서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딜리트까지 도달하지도 못한 채 메모리 닉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포인터의 소유권이 불명확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포인터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게 되면요. 누가 딜리트를 하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 폭탄 돌리기가 시작됩니다. 팀원들끼리요. 딜리트의 책임을 떠넘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시플플에서 가장 우아한 철학 중에 하나죠. 바로 Resource Acquisition is Initialized라는 RAII라는 철학인데요. 이 철학은요. 자원은 객체의 생명 주기로 관리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자원을 획득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객체가 소멸될 때 자원이 해제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RAII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시플플 코드에서 딜리트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리트는 원래 눈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존재였죠. 개발자가 직접 딜리트를 하는 순간 이미 위험 신호는 켜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RAI라는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포인터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유니크 PTR이라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유니크 PTR로 포인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유니크 PTR은요. 이름 그대로 단 하나의 주인을 가지는 스마트 포인터를 말하게 되는데요. 주인이 하나죠. 그럼 주인이 하나면 복사하는 순간 주인이 몇 개가 되게 되죠? 두 개가 되게 되죠. 때문에 유니크 포인터는요. 복사는 안 되고요. 이동만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유니크 포인터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딜리트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소멸할 때 자동으로 딜리트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딜리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자원 정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의 위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소유권도 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반 로우 포인터 대신에 유니크 포인터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유니크 포인터로 객체를 생성하실 때 new로 쓰지 마시고요. make unique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make unique는요. 성능이나 안정성이나 예외 대응 측면에서 권장되는 생성 방식인데요. 얘는요. new를 직접 쓰지 않고요. 객체 생성부터 유니크 PTR과 한 번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객체를 생성하다가 예외가 발생해도요.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구시대의 유물인 이 포인터를 사용해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로우 포인터에서는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다면 이제 요 make unique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인트형 메모리를 할당할 때는 앵글 브라켓 안에다 int라고 써주시고요. 인트형 배열을 할당을 할 때는 앵글 브라켓 안에다 int형의 배열을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요. int형의 메모리에다 생성하면서 3으로 초기값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초기값을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할당되는 메모리가 배열로 할당할 때는 이때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기값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이때는 배열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트형의 배열을 10개 할당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뉴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해서 그 생성된 배열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할 때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생성된 모든 배열 10개가 다 뭘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0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메이크 유니크를 이용해서 크기를 넘겨주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할당된 메모리 10개에다가 다 뭐가 채워지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0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쓰셨던 코드를 유니크 PTR을 이용했을 때는 메이크 유니크로 이렇게 할당해 주시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뉴로 할당된 메모리는 반드시 딜리트가 돼야 됐죠. 하지만 유니크 PTR은 소멸 시 자동으로 딜리트 자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딜리트에서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이크 유니크로 단일 타입을 선택할 때는요. 유니크 PTR에다가 이 타입을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게 포인터의 타입이 되는 거죠. 유니크 PTR에다가 배열일 때는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여기에다가 타입을 명시하기보다는 오토로 많이 이렇게 표현해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니크 PTR을 이용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로우 포인터 얘는요,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용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얘는 로우 포인터는요, 소유권이 없는 포인터로요, 여전히 너무너무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 조회용이나 관찰할 때 또는 컨테이너 안에서 객체를 그냥 가리키는 용도로 쓸 때,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어서 딜리트를 할 필요가 없는 포인터로,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지정하는 포인터로 여전히 너무너무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딜리트는 절대 로우 포인터에게 알이 빠졌네요. 로인 포인터가 맞지 않게 해주시고요. 딜리트를 직접 호출하는 시대는 이제 종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뉴와 딜리트는요. 시뿔뿔 1908에서 시대의 구시대 유물입니다. 요즘 실무에서는요. 거의 유니크 PTR 하나면 끝납니다. 딜리트가 없는 세상, 그걸 꿈꾸는 게 바로 시뿔뿔이 꿈꾸는 낙원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쉐어드 PTR로 사람을 빡빡 잡는 순환 참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귀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